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남도가 안전성 조사 확대 등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을 62개 품종 800건에서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 품목은 21개, 원산지 표시 품목은 2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도내 해역 4곳에 대한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한편 수산물 생산 유통 단계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광 법성포 굴비상가도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큰 타격을 더 입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비 가게들이 줄지어선 영광의 법성포 거리입니다. 추석 대목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 거리는 침울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곧 시작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굴비를 손질하던 상인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하죠. 소비자들의 심리 불안이 가장 크게 좀 어렵습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가 인근에 있는 수산물 직판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아직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매입량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위축이 되니까 매입 자체를 안 하죠. 중매인들이나 아니면 매입하시는 분들 자체가 꺼려해요. 우려를 표하는 건 상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도 일터를 잃어버린 심정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어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면 적어도 자국 어민들의 동의는 받아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린다는 자체는 수산업을 이제 죽이는 행위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그래도 국민적 동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이번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올라 기대감이 컸던 영광 주민들은 오히려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 오염수 관계로 안 먹게 된다고 하면 그 올린 만큼은 큰 효과가 없고 참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어민들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가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개최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방침을 두고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막 시기를 4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적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박람회 규모에 비해 개최 기간이 한 달로 짧고 시기도 여름 혹석인데다 기상 변수도 큰 계절이라는 지역 속에 개최 시기와 기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한 달 갖고 되겠냐? 너무 아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볼까? 그건 아직 이제 생각 중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열린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혹석이 대책 부족 등에 대한 혹평을 받으면서 개최 시기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가량 앞당긴 4월로 조정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개최 기간도 당초 한 달이었던 것을 2개월 개최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행안부, 전라남도와 개최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람회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기관인 전라남도는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과 개최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2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박람회 예산의 증액 문제가 선결 과제입니다.
선박남의 직접 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는 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정액하기 위해서 국고 건의, 지방비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개최 시기와 기간 확대 방안이 당초 박람회 개최 목표인 미래 선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제섬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담아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이행을 촉구하며 전남도청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요. 사업자는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곳곳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소장마을 주민 120여 명은 보상 이행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로 어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서 어획량이 줄기 시작했다며 맨손어업과 양식장 등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다에도 너무 흙탕물이 많이 내려간 게 항폭이 내려간 게 이 어패류나 바지락, 청가, 굴 이런 것이 잘 서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씨를 못 내려오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은 16억 원. 2021년 협상 당시 녹취록을 근거로 사업자가 24억 원을 약속했고 그중 8억 원을 먼저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금액도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올 7월 6일 날 납기할 도래가 돼서 안 되니 알아보니 그 부분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주라 했냐? 왜 강요를 하냐?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에 사업자 측은 보상금 24억 원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착공식 전날 주민들이 불법으로 도로 통행을 막고 집회를 했다며 원활한 행사를 위해 8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고용과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 등 보상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협상도 하지 않고 각서도 쓰지 않은 8억을 또 지급을 하라고 하고 앞으로 또 8억을 지급을 하라고 24억을 지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주민과 사업자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만드는 밑그림이 될 204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과거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전문가가 주관하는 시민계획단 회의와 읍면동 시민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으며 어제 첫 번째 법정 행정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도시계획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 방향을 고려한 8대 핵심 목표 중심으로 구상됐으며 관련 부서 실무자 협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의 입지 최적지로 연양뜰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순천시가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도 열기 시작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역 폐기물 처리 문제의 대책으로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 시설. 지난 6일 순천시는 이 시설의 입지 최적지를 순천 연양뜰 일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자원화 시설은 폐기물 소각 시설과 문화 시설을 접목한 차세대 설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 앞에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 10수명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자원화 시설의 연양뜰 입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헬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제도 고지 행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시민을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열람한 주민들은 오히려 자원화 시설의 본질이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시설임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걸 보고 선인 공로할 일이다. 토론회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입지를 선정하십시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순천시는 오랜 여론 수렴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의견 수렴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또 공공자원화 시설을 문화시설로 전제한 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들의 시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거나 좌우우면하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 이대로 저희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거고요. 한편 순천시는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 열람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주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낮은 경제성이 여전히 문제이지만 예타를 통과할 경우 조기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을 잇는 38.9km 구간으로 예산 1조 5,9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광주 성정 구간의 공정률은 60%. 최근 나주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 완공이 2년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구간의 예타가 통과되면 1단계 구간 준공 전 2단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단계 광주 강진 구간 준공 26년 이전에 2단계 강진완도 구간까지 연이어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제는 예타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의 주요 변수는 경제성인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의 경제성은 0.29로 낮은 상황. 전남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타 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 정책성 평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91km 구간에 사업비 4조 9천억 원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낮은 경제성에도 1단계 구간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의료, 문화,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저희 전남 서남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 2단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주행시간은 21분, 전 구간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 시간은 1시간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임성 보성간 철도와 국도 77호선 연결,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등 전남 서남권 SOC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군에서도 제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나왔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영남면 출신 박상기 씨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갖고 5년 약정으로 총 1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으며 고흥군에서는 제2호, 전남에서는 147호 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제1호 아너소사이어티 박 씨의 기탁금은 영남면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수시의회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최근 유관 단체 간담회를 통해 자전거 실내 주차장 확대, 단절 구간 인프라 정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들을 종합하고 2050 탄소 중립도시 실천을 위한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흥군은 9,281억 원 규모였던 1회 추경보다 820억 원이 증가한 1조 101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상정했으며 이는 고흥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규모 1조 원을 돌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국비 최대 확보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발품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 SOC 구축과 일자리 창출, 군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104회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관별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체전이 치러질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 공사는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관중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경기장 안전 점검 등 안전체전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